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은 물린 종목을 분할 매매로 좀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화천기계고요. 저희 회사 동료 중에 화천기계를 6,500원쯤에 매수를 해서 이제 결국 잘 버티다가 실질적으로 손해가 60% 이상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한 45% 정도에서 손절을 했는 회사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물렸는 위치에서 가만히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손실을 키웠는데, 만약에 분할 매매로 조금만 관리를 했다면은 좀 더 탈출할 기회도 한 번 더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탈출을 했더라도 손해 금액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시로 제가 한번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천기계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선을 많이 그어 놨습니다. 왜 많이 그어 놨냐면은 이게 분할 박스권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그러므로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탈출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 포인트마다 선을 그어 놨더니 좀 복잡해졌는데, 요 색깔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 회사 동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월 달에 화천기계가 한번 폭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 폭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날 다시 올라갈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답니다. 그게 한 6,500원 정도였고요. 이해를 편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100주를 매매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이때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왔을 때, 한 이쯤에 왔을 때 한 50% 정도 팔고, 떨어졌을 때 이게 못 가겠구나 싶을 때 요쯤에 왔을 때 나머지 50주를 그냥 다 본전에서 팔았으면은 50주에 대한 수익이 남았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500원에 들어갔고 떨어지는 거를 그냥 쳐다만 보다가 그냥 그날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이제 지옥의 우하양 쭉 내려가는 추세가 나와가지고 물려버렸는데, 만약에 이때 위에서 50% 수익 실현 내려갔을 때 50%는 본전 손절을 못했으면 이 앞에 있는 장대 양봉 기준 상단에서는 최소한 손절은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약 12% 정도 12% 정도의 손해만 보고 그냥 털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뭐 사실 12%도 크죠. 엄밀히 따지면은 요 장대 음봉의 요 상단 바디쯤에서는 손절을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이 장대 양봉의 상단부가 무너질 때쯤은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00% 손절을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바닥 다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럼 다시 올라간 만큼 수익을 얻었겠죠. 꼭지에서는 못 팔아도 다시 추세가 전환될 때 팔았어도 그 앞에 손실 본 걸 다시 메꾸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손절을 잘 못해,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겠다고 하시면은, 자, 100주 중에 이제 매도와 매수 라인을 계속 정하셔야 돼요. 계속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위치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여기 보면 보이시겠지만, 자, 장대 양봉의 시점과 종점을 첫 번째 박스권으로 잡았고요. 요 사이에도 박스권 잡을 수는 있는데 사실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는 좀 박스권을 잡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긴 하거든요. 물론 요런 데도 지지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시점이 이때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띄워놓고 아래쪽 장대 양봉의 상단과 하단을 두 번째 박스권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더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더 가정을 안 해도 되는데 보시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못 팔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아래쪽 박스권도 잡아야 되는데 이 박스권도 여기만 이래 보면은 좀 애매하죠. 근데 더 과거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앞에도 쪼맨한 장대 양봉이 하나 있습니다. 좀 짧은 거긴 한데 요 기준으로 박스권을 세 번째 박스권을 잡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6,500원에 매매를 해서 이 박스권 잡았는 구간에 상단 부분,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계속 떨어져서 하단부, 그 시가에, 장대 양봉의 시가에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차 매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6,500원에 100주를 했다고 하면은 현재 매수가는 65만원이고 평단가는 6,500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을 했고, 자, 5,790원. 그 장대 양봉의 상단 금액이거든요. 거기서 50주를 예를 들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평단가는 28만 9,500원이 되고 28만 9,500원을 현금화 했겠죠. 그리고 최종 현재 손해액은 7만 1,000원입니다. 그 수익 MTS나 HTS 현재 매매가를 보면은 뭐 한 35,500원 정도로 나와 있을 건데 손절했는 금액에도 손해액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에도 손해액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만 1,000원의 손해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까 첫 번째 장대 양봉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2차 매수를 하게 되면은 4,625원에 50주 위에서 팔았던 50주를 밑에서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한번 팔고 내려와서 다시 매수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똑같이 100주가 되는데 금액은 세이브가 생기는 거죠. 내가 팔았다가 중간에 다시 샀던 금액. 뭐 지금 그 금액이 세이브액이 58,250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50주의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액도 그만큼 58,250원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1차 매도, 2차 매수까지 총 손해액은 129,250원이고요. 그래도 들고 있었는 것보다 58,250원은 아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단가는 현재 그 MTS나 그 현재 이제 수익률 나오는 거 있죠. 수익률에 나와 있는 평단가는 5,562원으로 5,562.5원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사실상 이 100주가 이 금액에 도달을 하더라도 앞에 요 금액이 손해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금액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582원 정도를 더 해줘야지 진짜 내가 본전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처음에 매수했던 6,500원보다 낫겠죠. 이 가격에 더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6,100원 정도가 정말 순수한 본전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평단가에 이번 손해액을 더해가지고 더했는 금액이 진짜 100주를 가지고 도달했을 때 본전이 되는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단가에 가면은 본전이구나 아닙니다. 이 평단가에서 파시면은 요 금액만큼 손해예요. 요 금액만큼. 이해되시죠? 자,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죠. 결국은 떨어졌죠. 그 평단가 대비해서 여기 본전 구간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살짝 더 올라가야지 본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못 털었다고 칩시다. 자, 본전 손절을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매수했는 가격에서 아래쪽 장대 양봉에 상단부 도달을 했을 때 다시 50주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50주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50주를 팔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나머지 50주에 대한 그 평가액이 21만 1,500원이 될 거고요. 이때 손해액은 팔았는 거에서 절반,
그리고 이 금액에서 절반에서 39,500원이 또 추가로 지금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손해액은 168,75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이 금액이 지금 손해가 나 있는 상태고, 자, 그 길로 어떻게 됐죠? 쭉 미끄러졌죠. 그날 바로 미끄러졌습니다. 매도를 했더니 그날 쭉 미끄러져서 매도 구간이 왔어요. 사실 이 정도 추세면은 이 구간에서도 솔직히 매수하기 좀 겁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부터는 바닥 다지는 거 보고 한 이쯤에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내가 처음에 세운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또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추세로 떨어지는데 그냥 매수할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3차 매수가 되죠. 3,400원에 다시 50주를 매수를 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다시 100주가 되죠. 100주가 되고 평단가가 3,400원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액은 34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세이브했는 금액은 또 41,500원이 되는 겁니다. 총 99,750원을 아낄 수가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평단가는 이만큼 떨어졌지만 또 이 금액이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누적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평단가에서 그 다음 평단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 앞에서 손해가 나왔던 이 금액 있죠.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하셔서 나누기 100을 해서 앞에 가격을 더하시면은 내가 100주를 버텼을 때 한 5 더하면은 얼마죠? 암산으로 대충 해볼게요. 58,000원에 41,000원이니까 거의 한 10만원이 될 겁니다. 앞에 금액하고 합치면.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기 100을 하면 1,000원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100주를 들고 5,400원 부분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딱 본전인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점만 이렇게 몇 번 곱씹어 보시면 이해는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평단가는 4,481원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고, 요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앞에 있는 장대 양봉의 하단부고, 요거는 또 이전 저점이죠. 이것도 사실 요거는 매도선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 라인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멀리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추가로 50주를 하는데 여기서 25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더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서 평단가는 4,481원에 맞춰졌고, 실질적으로 본전 라인은 요 두 금액을 더했는 약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단가로 치면은 1,000원이 더 보태진 5,400, 한 5,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횡보로 흘러갔습니다. 사실상 횡보로 흘러갔고, 뭐 이때는 타이밍상 그 50주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요 구간은 좀 아쉽게 그런 부분이 없기는 한데, 참 희한한 게 요것도 딱 걸리죠.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추가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추락하면은 이때는 매도가 기준을 잘 못 잡잖아요. 뭐 굳이 잡겠다 하면은 앞에 문제가 있었던 요것도 선이 딱 걸치기는 하더라고요. 이래서 지지저항이 의미 없는 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려갔다가 이 지지받았는 라인이 어디냐면은 요 멀리 있는 이 장대 양봉이에요. 지지저항선을 어느 종목이든지 분할 매매를 하실 때 잘 잡으시면 의미 있는 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결국 이때 왔다가 터치를 했으면 이때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대로 흘러갔다고 가정하고 한 요때쯤 왔을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갭 하락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부분하고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지금 하락 추세인 거 뻔히 알고 갭 하락까지 했는데 여기서 쉽게 매수를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밑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기준선을 잡았잖아요. 여기 안착했을 때 어차피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더 아래쪽에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는데 가정을 하면은 3차 매수가 이날 이루어진 거죠. 이때 매도를 하고 이때 3차 매수가 이루어진 건데 자 3차 매도를 함으로 해서 총 손해액은 91,000원이 더 보태져서 301,250원이 됐고요. 자 4차 매수 최종 매수죠. 이 가격이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50주를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총 그 세이브액은 24,500원이고 총 세이브액은 124,2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만큼 또 손해가 한 번 더 났기 때문에 325,750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준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00원에서 본전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찍었었는데 지금 최초에서 61%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시 그대로 버틴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밑에서 6,500원까지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161%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그 매도 후에 손절하는 폭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본전에 가는 가격대는 110%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신경 썼는 것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5,200원에 도달했을 때 본전이 되는 거랑 6,500원이 도달했을 때 본전이 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요 구간 있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반등을 하다가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은 요 평단가가 다시 그 5,562원에서 5,094원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반등해서 본전 구간이 또 한 5,5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 살짝 아래가 본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요 구간에서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요 위쪽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다시 50주를 해주셨다 하면은 요때 50주 매도했죠. 그리고 여기서 50주 매수를 했다면은 이때 탈출이 가능했어요. 본전으로. 제가 그 가정을 뺏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못하고 또 끌려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실제로 또 이 금액만큼 여기서 50%를 팔고 여기서 다시 50%를 사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실제로 50주에 대한 1,000원, 한 5,000원 정도를 맞나요? 1,000원. 5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어요. 5만원 정도를. 그러면은 현재 최종 평단가에서 500원 정도가 빠지니까 한 4,700원 선. 4,700원 선. 여기만 와도 본전이 됩니다. 요 활동을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물려서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매수 50% 매도 다시 50% 매수 50% 매도 이 작업도 한번 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6,500원에서 4,700원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약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요 앞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차트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잘못 찍었네요. 다시 2,000원에서 봐야죠.
갑자기. 자, 2,000원에서 6,500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원래대로면은, 만약에 제가, 안 팔고 꾹 쥐고만 있었다 하면 220, 30%, 3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평단가를 아까 중간에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생략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많기는 하네요. 162%. 한 1.6배 정도 상승을 하면 본전이 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50주 매도, 여기서 다시 50주 매수, 여기서 50주 매도를 과정을 했다고 하면은 평단가가 4,700원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 1.3배 정도만, 뭐 이것도 굉장히 큰 값이긴 한데 분명히 가만히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으로 봐야겠네요. 거의 27% 정도. 위에서 봤을 때 27% 정도를 이제 덜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상승 금액이 27%니까 그 차이는 좀 크겠죠. 바닥에서 치면은 거의 100%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단가의 2배를 한번 안 가도 되는 금액만큼 평단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걸 100% 지금 좀 복잡하죠. 요 차트하고 보면은 사실상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고점에서 물렸을 때 100% 손절하면 가장 좋은데 손절을 못 한다 하면은 비중을 50% 정도라도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의 50%를 여기서 팔았다가 박스권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한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 또 떨어지면 또 팔고 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팔고 또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가를 끌어내리는 활동을 해주고, 중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가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다시 또 50% 매도를 하고,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은 괜히 팔다 샀다 안 했으면 여기 오면 본전인데, 물론 본전가가 위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 됐을 때 100주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50주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매매 방법의 목적은 손실을 크게 물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얘가 저항을 받아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50주를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50주를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50주를 매매함으로 해서 평단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닥을 기다가 반등이 갔을 때 6,500원은 못 가더라도 한 4,700원만 와도 나는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 6,500원까지 가면은 그 구간만큼 37%만큼 수익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물리더라도 망했다, 난 네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하고 딱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와중에도 박스권을 만들어서 계속 매매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100% 손절하고요. 그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 왔을 때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여기 왔다고 바로 매수가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내려갔다가 요런 캔들 나왔을 때, 사실상 캔들을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나을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표시가, 요거죠. 죄송합니다. 요런 반등의 캔들 모양 있잖아요. 요런 거 왔을 때 위에서 매도하고 요거 왔을 때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무너지네? 요 꼬리에 뭐 하단 부분 탈출했다, 이때 매도하시고요. 또 이때 보니까 반등 나오네, 그럼 이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 나왔네, 이때 다시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한 캔들이긴 한데 그냥 올라가면 냅두고 바닥에서 이제 횡보할 때 이때 한 50주 정도 사놓고 횡보하는 거 지켜봐도 되겠죠. 이러면은 가장 베스트겠죠. 평단가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떨어졌겠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리시더라도 분할 매매로 평단가를 끌어내리는 활동을 해주시고,
물론 결론적으로 6,500원을 다시 가면은 그냥 기다렸으면 6,500원에서 본전이었는데 손실 구간이 돼 버렸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도 안전하게 손실을 줄였다는 거에 만족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죠. 하지만은 가만히 곱씹어 보시고 100% 이해를 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면은 정말 손실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곱씹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